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철입니다.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과 함께 만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저와 이제 1년 동안 행정학을 공부하시게 되실 텐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저에 대한 소개도 해드리고요. 1년 동안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 행정학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군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자세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학부 때부터 행정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행정학에 대한 어떤 밑바탕,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배워서 대학원 과정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을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일반적으로 고민하고 무엇을 궁금해하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에서부터 이 행정학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그러한 고민들을 해 나갔었던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행정학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저와 함께 수업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깊은 행정학의 공부를 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만 하지는 않아요. 별도로 하재누리 행정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컨설팅을 실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들과 만나서 공무원들의 어떤 입장들도 들어보고 또 공무원들이 일들을 어떻게 요즘에는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면면의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조금 지켜보는 그런 위치에도 있습니다. 강의는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을 비롯해서 일반직 행정학을 이제 준비하시는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수의 학원에 출강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EBS에서도 군무원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다채로운 강의의 경력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더 실제적인 예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개 중에는 공무원 들어와 봤더니 행정학 아무 필요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저를 좀 놀라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조금 있던데, 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쓰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에서 행정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정학의 내용이 실제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군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 행정학의 이론들이나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시고 내용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선 행정학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요. 물리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요령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일들을 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행정학을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철학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군무원으로서
내가 또 한 사람의 공직자로서 어떠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어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그러한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윤리의식들을 내보여주려고 하면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죠.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태도라든지 마음가짐, 뭐 더 나아가서는 가치관이나 윤리의식들까지 전부 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토대들을 행정학을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학의 내용들이 어떻게 실무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냥 그 현장에서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는 데만 급급했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세 번째, 국가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국가를 떠나서 뭐 모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 특히 정부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 정부 조직을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의 어떤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약칭으로 이제 국정관리라고 설명을 하죠. 그 국정관리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실용적인 학문이다. 행정학은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생활에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냥 정부를 운영하는 데만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그 행정학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예시들을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뭐 제 경험에 의한 예시들도 있을 거고, 또 뉴스를 통해서 본 예시들도 있을 거고, 이게 국가 운영이랑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다양한 예시들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실용학문으로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실제 생활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발견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부 때부터 행정학을 전공했던 정통 행정학자로서 이 군무원을 준비하고 군무원을 지망하는 여러분들을 이 행정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다른 과목을 강의하시는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시선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이 군무원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기본적으로 한번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러면 군무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볼까요? 나중에 이제 우리 뭐 행정학의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군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군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군인과 군 공무원, 그러니까 군인과 군무원 이렇게 이제 군 공무원은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방개혁 2.0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 가운데 비전투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총 들고 싸우는 그러한 일들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군대에서 봤을 때 이제 내무반에서 하던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군무원들이 주로 담당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일부는 전투 업무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군무원들은 이제 총기도 지급이 되고 그와 관련된 훈련들도 진행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직렬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군수 업무들도 있고, 그다음 정보 작전 업무들도 있고, 그리고 행정 업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담당을 한다. 지금 이제 지금 저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군수 직렬에 있거나 이제 행정 직렬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저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실 텐데, 각각의 여러 가지 이러한 업무들, 비전투 업무들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군무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밀착해서 군무원을 만나본 적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다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공무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나는 왜 내가 의사가 되기로 했는지, 왜 내가 경찰이 되기로 했는지, 왜 내가 소방관이 되기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뭐 내가 정말 몸이 아팠는데 나를 정말 성심껏 진료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한테 감명을 받아서 내가 또 굉장히 많은 어떤 물리적인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쓰시던 뭐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 감명을 받아서 나는 의사가 되기로 했어, 소방관이 되기로 했어, 경찰이 되기로 했어,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 군무원은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일상적으로 봐왔던 공무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만났던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친절하고 헌신적이고 좀 봉사하고 또 이렇게 존경스러운 존재였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봤던 공무원들은 이런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어떤 모습들을 공무원들을 통해서 느꼈냐라고 보면 좀 불편하고 권위적이고 자기 편한 대로 멋대로 일하고 좀 하찮고 싫은 그런 존재들로 공무원들을 인식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이러한 모습들보다는 이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좀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각인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점철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왜 군무원이 되고 싶은지, 여러분들은 왜 군무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물음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군무원이 되고 싶은가? 자, 왜 군무원이 되고 싶으냐고 물어보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런 대답들을 해요. 뭐 신분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우수한 복지 혜택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해 주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왜 군무원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좀 보면 대부분 다 군무원이 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로움, 혜택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죠.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꿈을 물어보면 뭐 그때는 꿈들이 되게 좀 유치한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친구들한테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뭐 버스 운전사가 되고 싶어.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마술사가 되고 싶어.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들에게 왜 너는 버스 운전사가 되고 싶어? 마술사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유를 들어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이래서가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다 뭐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싶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마술을 통해서 행복을 주고 싶어. 뭐 이래서 마술사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군무원이 되고자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함인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함인가요? 그게 조금 이전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꿈을 이야기할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무원인데 왜 되고 싶냐는 이유가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죠. 그죠? 우리가 지난 5년 전에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굉장히 불행한 사태를 맞았었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와서 그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고 그 정권의 퇴진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공통적으로 이렇게 외쳤던 외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나라냐 하는 거죠. 자, 민간인이 대통령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이게 나라냐? 그렇게 외쳤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 것만 나라꼴이 우스운 건가? 다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야, 이게 정말 나라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봅시다. 자, 자신의 신분 보장이 국민보다 더 중요한 공무원이 있는 나라, 이건 나라입니까? 두 번째, 나라의 안위보다 눈앞의 이익이 더 민감한 공무원이 있는 나라, 이건 나라인가요? 다음, 국민의 삶의 질보다 자신의 워라밸에 더 관심이 있는 공무원이 있는 나라, 이건 나라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 공무원이 받는 우수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공무원을 꿈꾸는 청년이 있는 나라는 나라인가요? 이게 나라냐라고 그 국정농단의 사태를 비판하고 규탄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군무원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뭔가 되기 위해서 군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군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국방 업무에 어떻게 일조할 것이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방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의 공무원들을 많이 봐왔단 말이죠. 안 좋은 모습의 공무원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 안 좋은 모습의 공무원들을 봐온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그렇게 나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다면 그들과 과연 얼마만큼 다른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공무원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 말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대 진영을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그들이 go low, 저급하게 갈 때 가더라도 we go high, 우리는 품격 있게 가자. 걔네들이 잘못된 모습들, 되게 저급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품격을 찾아나가자. 이게 정말 자존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공무원이 여러분들이 이제 군무원 시험을 보게 되었을 때 과연 군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표냐, 아니면 좋은 군무원이 되는 것이 목표냐.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선택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오신 분,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계시는 여러 수강생 여러분들은 대개 지금 처음은 이 시험 합격에 목표를 두고 오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합격을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합격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였다라고 하면 그 합격 이후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 합격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군무원이 되려고 한다면 일단 좋은 군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군무원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겠죠. 합격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군무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책 이론을 배우다 보면요. 정책 이론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모형 중에 논리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 정책 이론에서 배우게 될 텐데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할게요. 자, 일단 투입 요소가 있을 겁니다. 수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입 요소는 일단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집중력 그리고 공직을 향한 열정 같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내가 정말 공직사회에 들어가서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겠어 라고 하는 다짐, 또 그것을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열정,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겠죠. 군무원 시험 대비 활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탁월한 학원들도 선택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적성에 맞는 직렬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 저를 만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같은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군무원 시험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가 그냥 합격으로 끝나게만 된다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합격 이후의 삶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왜 군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또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군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 당장 이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분명히 찾아주셔야 여러분들은 긴 수험 기간 동안의 슬럼프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고 또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군무원 행정학 시험의 실제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군무원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출제 경향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군무원 시험 대비 강의를 이제 뭐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의문이 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방부에 문의도 조금 해보고 또 담당 이제 공무원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좀 주고받아 봤었는데 여러 가지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좀 느끼는 바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군무원 시험, 행정학 시험의 실제적인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국방부에서는 이 군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직급별 난이도에 맞는 일반적인 능력과 지식을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수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면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뭐 군무원이든 일반적으로 전부 다 적용이 되는 내용들을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채용시험의 목적은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에게 직급에 맞는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며 이를 검증 판단하는 것이 채용시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한테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군무원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특징이죠.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은 소방행정이 있고 경찰공무원은 경찰행정이 있는데 군무원들에게 군사행정을 묻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군무원 시험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아이러니한 특징이기도 하죠.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군무원에 적용되는 내용 출제 여부는
출제위원회 재량이라는 입장을 군무원 정책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그 입장들을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무원 업무 속성에 대한 출제 반영에 다소 조금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무원에게 적용이 되는 그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된 것은 과거 시험 전체를 따져봤을 때 2019년에 단 한 차례, 단 한 문제가 나온 것이 유일하다시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무원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조금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 군무원의 법령상의 운용 차이는 굉장히 명백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인사행정론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조금 해보게 될 텐데, 그런 법령상의 운용 차이가 명백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보다 출제 문제에 대한 오류나 논란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험 끝나고 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 좀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도에는 문제의 오류가 약 한 5문제가 있었고 2021년도에도 한 문제의 출제 오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방부 군무원 정책과에서는 문제 출제를 전문가에게 의뢰했고 그 전문가의 전문성에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옳다고 하면 옳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만약에 틀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적극적인 어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뭐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뭐 더 나아가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다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군무원이 분명히 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만을 물어가지고 군무원을 선택한다는 것이 좀 바람직한 일이냐. 과거에 우리 얼마 전에 나왔었던 그 언론의 뉴스를 한번 보시죠. 군무원 절반에게 총기를 지급하는 것 때문에 군무원들이 반발을 했다는 뉴스예요. 사실 아까 군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때 군무원은 전투 업무에도 일부가 투입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군무원들은 그런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군인이냐? 왜 총기를 지급해가지고 뭐 사격 연습도 시키고, 당직도 시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령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한 법령상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인지가 되고 시험 문제에서도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논란거리들은 좀 이렇게 심하게 나오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다소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이라고 해서 군무원 행정학이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내용들을 배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군무원 행정학이 상당히 조금 유리한 측면들이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업무에 들어가서 적용이 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배운 내용들과는 다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 차이점이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는 드려요. 알려는 드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 이제 하재누리 행정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행정학을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그 강의 계획이 1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단계로서는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합니다.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넉 달에 걸쳐서 기본 이론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리에 따라서 개념 정리를 하고 그리고 기본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용 이해에 좀 더 역점을 둘 수 있는 과정들을 갖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12월 달부터 2월까지는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합니다. 기본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좀 깊이 있는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지역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화 이론에 대한 이해가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뭐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특히 이제 군수직렬이나 행정직렬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심화 이론에 대한 내용들 정리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강조를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월 달까지 이제 이론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다음 3월부터는 3개월간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풀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최근 5개년간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출제 예상문제 풀이도 병행을 해서 실전 적용 능력을 이제 조금 더 배양해 나가고, 또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에서 좀 내용 정리가 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론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아울러서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할게요.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6월 달이 되면 이제 동형 모의고사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동형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의 시험 문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한 시간 내에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해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15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15분 동안 25문제를 전부 다 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설명을 듣는 그러한 과정으로 동형 모의고사 체제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이제 6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군무원 시험 일자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 일정들은 다소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재누리 행정학이 제시하는 효과적인 군무원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은 사실 행정학 과목에만 적용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험 전반에 걸쳐서, 수험 생활 전반에 걸쳐서 갖추어야 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공부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행정학에만 국한이 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험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두시고 이 시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군무원 시험 준비는 장기 레이스예요. 그래서 나만의 페이스 조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론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이론 설명을 이해하는 이해도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 들으면 쑥쑥쑥쑥 이해를 잘 하는 반면에 2번, 3번 반복을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군무원 시험의 이 교육 과정 자체가, 다소 조금 이렇게 느리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나가는 데서 그렇게 조급하게 이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점들은 있지만, 되게 이제 보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나는 지금 이론 정리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문제를 풀고 있으면 나도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문제를 풀든 뭐를 하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뭔지, 내가 지금 해야 될 상황들이 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들을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수립을 하지 않으면 학원이라든지 뭐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학원에서 제공하는 어떤 자료나 어떤 계획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결정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번째. 암기보다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거는 뭐 저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행정학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특히 또 이 공무원 행정학의 문제들은 내용 이해를 해가지고 내용 이해를 통해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응용 문제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냥 암기만 해가지고 탁탁탁탁 풀어내는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점점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면 무조건 외워. 이거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두시고 이론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 내용들은 사실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절대적으로 외워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외워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거는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어떠한 맥락에서 이러한 이론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상당히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교재는 정독보다 다독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독을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독은 한 번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정리를 할 때는 그냥 지금 이 교재를 같이 읽어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내용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제를 푼다든지 또 내용 정리를 내가 다시 한다든지 할 때는 그 필요한 부분들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뭐 외워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 뭐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뭐 공무원의 의무만 13가지가 나와. 그럼 그 13가지의 내용들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거죠. 그걸 자주 보면서 눈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정말 100% 완전히 다 알아가지고 머릿속에 땅 하고 들어와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돼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 그냥 이미지야, 이미지. 아, 그래. 이거는 없었던 것 같아. 이거는 조금 여기에서는 낯선데? 이런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신단 말이죠. 그 감각이 조금 더 명확해지려고 하면 문제를 풀 때 그 이론의 내용들도 자주자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주자주. 그래서 내용들을 좀 자주자주 본 친구들은요, 나중에 그 문제풀이 할 때 이 문제의 이 내용이 기본서 어디에 있었어 라고 하는 걸 금방 찾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기도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저 선생님 저 공무원 합격하려면 행정학 교재를 몇 회독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뭐 그러면서 뭐 3회독, 5회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독수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한 번 보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하려면 5번을 봐야 된다, 6번을 봐야 된다, 7번을 봐야 된다. 그래서 7번을 봤어, 10번을 봤어. 퍼펙트하게 알아져?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회독수에 상관하지 않고 정말 익숙해질 때까지 내용들은 자주자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소설책 읽듯이 가볍게 보시면서 그 내용들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심어 놓으시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재는 정독보다 다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4번째예요. 이거는 뭐 늘상 다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지켜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한데, 일주일 중에 하루는 공부와 상관없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 7일 가운데 6일을 공부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라고 하면 하루 정도는 공부 말고 다른 일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머리도 조금 식히고 기분 전환도 조금 해야 장기 레이스인 이 수험 준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하루는 뭐 모자란 잠을 좀 주무셔도 좋고, 또 내가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를 보셔도 좋고, 공부만 빼고 다른 일들을 하시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6일, 일주일간의 6일은 그 하루 뺀 나머지 6일 동안은 정말 공부에
전력을 다 하셔야 된다. 그럼 뭐 국어 이틀, 그 다음 행정법 이틀, 행정학 이틀, 그렇게 전력을 다 하시고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장기 레이스에 버텨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쉬는 동안에는 제 경쟁자들은 저보다 앞서 나갈 텐데요. 앞서 나가라고 하십시오. 그 앞서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어? 내가 그 하루 놓은 거 가지고, 하루 쉰 거 가지고. 그렇게 쉼 없이 막 이렇게 나가다가 한 번에 푹 꺼져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중간중간에 휴식을 하면서 페이스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장기전에서는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조금 힘이 남았는데 그랬어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하루 정도는 휴식을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게 생기는 게 당연해요. 특히 행정학은 여러분들이 초, 중, 고를 다니면서는 배워본 적이 없어. 물론 행정법도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이 시험 대비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행정학을 볼 이유도 없었어. 그런데 그렇게 생판 모르는 정말 낯선 과목을 우리가 지금 시험 때문에 배우고 있는 건데 모르는 게 안 생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게 안 생긴다. 지금 공부를 하는데 모르는 게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안 생긴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모르는 게 안 생겨. 그러면 내가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리고 만약에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바로바로. 이게 배고픈 거랑 똑같아요. 배고픈 것도 막 배가 고프다가 시간이 조금 막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배고픈 게 조금 덜해지죠. 그것처럼 질문도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막 이거 궁금해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이틀 사흘 지난 다음에 그걸 물어보려고 하면 어디에 뭐가 궁금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게 어디라는 걸 찾았어도 왜 내가 그걸 궁금했는지도 기억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하시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굳이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한테도 행정학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수험 생활을 하는 다른 여러 가지 측면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답을 내드리지는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같이 고민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려도 항상 질문은 하는 사람만 하더라고요. 하는 사람만.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질문이 안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집중을 해서 공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전공을 안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학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생소한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자, 이렇게 질문을 자주자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실강을 들으실 분들은 이제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죠. 그리고 인강을 들으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하고 접점이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대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홈페이지보다 더 빠르게 저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하재누리 행정학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밴드 검색창에 하재누리 행정학을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지사항이나 기출문제 해설이라든지 또 특히 언론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행정학 관련 이슈들 또 공무원 관련 이슈들이 있을 때 그 클립들을 제가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 본다든지 또 이제 저와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고자 하시면 하재누리 행정학 밴드를 이용해 주시는 것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는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하재누리 행정학을 치시면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보통 오픈 채팅방 그러면 이제 우리 그냥 소위 단톡방이라고 얘기하는 단체 채팅이 이루어지는데 이 하재누리 행정학 오픈 채팅방은 단톡방은 아니고 1대1 대화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과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저만 봐요. 저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보통의 경우에는 뭐 2시간이 안 넘기는 경우들이 이제 보통인데요. 개인적으로는 12시간 이내에 응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저도 이제 강의가 있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들을 보냈을 때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조금 있지만 그래도 12시간 안에는 여러분들이 답을 내용을 보내시면 12시간 안에는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소통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답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요 QR 코드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셔도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별도로 제공해드리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료라든지 또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곳에 우측 상단에도 이 QR코드는 항상 들어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질문하시고 바로바로 뭐 궁금한 내용들이라든지 문제라든지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학 수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막연하고, 때로는 조금 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시절이기도 합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설레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막 붙었어. 이미 막 붙어가지고 막, 내가 군무원 된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귀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2달, 3달 지나게 되면 이제 그러한 거품들이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타이밍은 그때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내가 군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군무원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 충분히 해 주신 다음에 저와 8월부터 같이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시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1년 동안 행정학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들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힘들고 조금 어려운 과정이고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슬기롭게 조금 덜 힘들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8월부터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8월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학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